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식이라고 했죠? 어? 교대식? 바꾸어도 변함이 없는 식은 대칭식이라고 되죠. 교대식은 구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연립방정식에서 보면은 이 대칭식의 꼴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잘못 접근하면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푸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대칭의 꼴은 식을 전부 다 더하거나 식을 전부 빼거나 근데 이제 대칭 중에서 또 이제 순환하는 그런 꼴이 있거든요. 그러면 곱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식을 전체를 하나로 보고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이거를 그냥 뭐 가감법이니 대입법이니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식 전체를 봐서 뭐 더하는 것보다는 상수가 사라지니까 빼는 게 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빼보면은 x 빼진 x 마이너스 이고 역시 마이너스 묶어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인수분해 꼴이 이제 되어버린다는 거죠. 빼버리면 시간. 그럼 이제 첫 번째 빼기 1이다. 빼기 1이면 2시가 되게 됩니까? 같아지는 경우 되잖아요. 2시 같으니까 뭐 해가 무수히만은 부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빼기 1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니면 이제 x, y 같으니까 그죠? 이게 x 같아. x의 같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1의 x는 x 되게 된다. 당연히 x가 같으니까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지금 그 체계처럼 이걸 뭐 a를 곱하고 개수를 맞추어서 뭐 하나 없애주고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 식이 대칭식임을 이해하고 이 식을 전체를 하나로 봐서 문제를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자 뭐 하나짜리는 두 개짜리 이상이 특히 이제 세 개짜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는 눈도 조금 이렇게 길러줄 필요가 있겠다 합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냥 그대로 푸시면 필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연립 2차 방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을 기본 14-3에 1차, 2차가 같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뭐냐면 여기서 반드시 1차식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과정. 사실 이 과정이 되면은 연립 2차 방정식은 문제를 90%는 다 푸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1차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90% 문제를 풀어놓고 나머지 10%만 풀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차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로 쉽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xy가 1차식이 된다고 하면 x를 y로 이렇게 고치기 쉬우니까 대입해버리면은 그냥 방정식인데 연립 방정식이 아닌 그냥 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는 거죠. 연립 2차 방정식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1차식을 만들어내라. 1차식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로 쉽게 표현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연립이 아닌 방정식으로 문제가 단순화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그래서 기본 4의 1, 2, 3번이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세 가지 유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풀이 방법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세 가지다. 그 말입니다. 문제에 따라서. 아시겠냐? 1차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세 가지다. 이제 첫 번째. (2차식이) 두 개, 어느 한 2차식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x가 y하고 y가 x로 표현된다 그 말이겠죠. 그죠?
2차식이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1차식으로 바뀐다는 말이니까. 근데 인수분해 가능성을 따질 때는 이것도 이제 하나 요령이 있는데 연립방정식에서 상수항이 0이 된다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수분해 가능성을 따질 때는 상수항이 0이 있더라. 이러면 인수분해 가능성을 따져봐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얘가 0이 아니고 1이다. 인수분해 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0일 때 0이 있다. 그러면 0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넌 제로가 있는 꼴은 인수분해 가능성을 따져봐라. 그래서 그 1번 문제를 보면은, 1번 문제를 보면은, 앞쪽에 보면 넌 제로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둘 다 2차식인데, 넌 제로꼴이 있는 2차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 가능성을 따져보니까 인수분해 가능성을 따져가 말입니다.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1차식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문자가 다른 문자로 바뀌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이제 나머지 하나의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x는 2차 방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해 두 쌍 나오고 두 쌍 나와서 맥시멈 해가 4쌍까지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는 2x를 2번 식에다 대입하고 y는 x는 2번 식에 대입해서 각각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이제 2차 항이 모두 소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1차만 남기겠다 그 말이잖아요. 1차만 남으면 말 그대로 몰빵하고 2차식을 만들어내니까.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돼. 넌 제로가 없더라. 넌 제로가 없더라고 하면 2차 항이 몽땅 소구돼야 됩니다. 몽땅 소구. 여기서 2차 항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세 가지 꼴이죠. x제곱, y제곱, xy 항도 2차 항입니다. 미수 x, 미수 y 두 개 곱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들이 가감법을 통해서 한 방에 사라질 수 있는가? 이걸 가능성을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적절한 예가 되는데 2x제곱 플러스 2y제곱에 3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이 같은 경우는 넌 제로가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 시켜보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제곱인데 2를 곱해서 빼버리면 2창이 한 방에 사라지더라. 그럼 뭐만 남는다? 1창만 남는다. 그래서 2를 16 곱해서 2, 12. 그래서 빼버리면은 x 4만. 그래서 이제 1창이 됐다는 거 하나의 문자가 다른 문자로 쉽게 표현된다. 이거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됩니다. 아무 식이나. 이렇게 해서 두상 찾아내면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는 제로꼴도 없고 2차항도 한 방에 소구 안 되더라. 그 문제 3번이 보입니다. 그죠? 보면 안 되더라. 이런 경우는 이게 억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둘 다 안 되더라. 상수항은 우리가 식의 변형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항을 0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감법을 통해 가지고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 그러면 0으로 만들어지면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안 돼서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뭐 된다?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안 되면 없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를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형태를 이제 보시면 x제곱 xy 7이고 4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는 일단 넌 제로가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 가능성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2차항이 한 방에 다 사라지면 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또 이제 안 되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서 소거시켜라. 2를 곱하자. 2를 곱하면 2x제곱 dxy 그래서 이제 두 식을 더하면은 그죠? 2x제곱 11xy 3y제곱 그래서 이제 2x 3xy 3x 그래서 11xy 이것은 된다고 할 것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2차 연립 방정식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순서도 좀 항상 요 순서에 따라서 따지는 것도 제로가 있는가를 따지고 없으면 2차항이 한 방에 다 소거되는가 따지고 둘 다 안 되면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 시켜라.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뭐였다? 1차 시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차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1차식 하나를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넘겨서 좀 똑똑한 형태 5번 합곡으로 표현해준 거 x, y, 제곱은 제일 좀 이제 그러니까 까다롭다기보다는 계산이 좀 가장 복잡한 형태의 유형이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설명을 보면은 이제 합각곡으로 표현 x 더하기 y를 a라고 하고 x는 이제 주어졌으니까 합과 곱의 형태로 이 두 식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AB 값이 구해지면 근의 공이 줘서 바로 구해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얘가 3이 6이죠, 그죠? 그래서 A 제곱은 16에서 A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뭐 어떻게 3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첫 번째 합이 x 플러스 y가 4고 xy가 3 2차 방식을 만들어주면은 x제곱 x가 아니죠 x니까 t제곱 4t 이거 왜 이게 의미가 없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t가 1, 3이 나오죠. 1, 3. 그래서 xy가 뭐가 x고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x는 이제 인수는 1, 3이 나오죠. x는 1, y는 3. 혹은 x가 3일 때 y는 3.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두 번이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3 똑같이 이건 마이너스가 그렇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합과 곱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을 구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해를 구해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얘 같은 경우 좀 간단한데 2번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한 2번, 3번 해야 되죠. 복잡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꼴에다가 그 다음에 합과 곱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푸는 근과 계수를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 방정식 먼저 용어를 좀 부정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걔를 부정방정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을 풀어보면 실제로 해가 무수히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무수히 많은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떨 때 부정방정식이라는 이제 말을 갖다 보죠. 일단은 형태는 그렇죠. 그렇죠. 형태는 미지수가 3개인데 10은 2개밖에 없다. 혹은 10은 2개인데 미지수는 2개인데 10은 하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개수와 그다음 주어진 식의 개수 비교해 미지수 개수가 더 많은 경우 이런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즉 해가 좀 많아지긴 하는데 얼마나 많아지는가? 어떨 때는 부정이라는 말을 갖다 볼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의미를 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이 대수의 기본 정리가 뭐였어요? n차 방정식은 복수 범위에서 몇 개 이건을 갖는데 n이 이건을 갖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부정 방정식. 해의 개수가 2차인데 3개가 나오더라. 3차인데 4개가 나오더라. 해가. 이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부정 방정식이라는 말을 갖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비교해서 부정 방정식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데, 정확한 거는 해의 개수를 갖고 따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정 방정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로 나누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 있어야 우리 일반적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이름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사실은 식이 2개이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식의 형태는 아니지만 말로서 조건이 하나 더 숨어있는 거죠.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제 식이 아닐 뿐이지.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정수조건에서 문제를 푸는가 실수조건의 문제를 푸는가, 이런 이제 조건이 말로 주어질 뿐이지, 말로 주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식이 이제 하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의 개수가 더 적은 건 아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무슨 말이냐면 문자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자가 모두 정수더라. 문자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자가 좀 실수더라. 그럼 이런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식을 어떻게 이제 다시 제외할 것인가? 그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수 조건을 항상 인수분해 시켜서, 그다음에 꼭 0이 아닌 상관없어요.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왜? 2개 곱해서 정수 3이 되더라. 근데 전부 정수이기 때문에 곱해서 하면 정수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수 조건. 왜냐면 물론 이 얘기는 자연 조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수 조건은 실수의 승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제곱 플러스 제곱. 물론 이거는 미지수 2개일 때, 미지수 3개면 이렇게 제곱하기 몇 개 생기죠? 3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제곱 플러스 제곱이 제로가 되면은 당연히 실수의 승계에 있어 둘 다 조건이 몇 개? 2개가 생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식을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근데 부정방정식에서 자연수 조건으로 더 제한을 내리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수 조건은 반드시 인수분해 시켜서 무변 정수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이 자연수 조건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 이게 나오려나 모르겠거든요. 이 자연수 조건은 어쨌든 정수 조건으로 해결이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경우는 특별히 정식이 아니고 정식으로 안 되고 부등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등식 문제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x, y, z가 같아지는 자연수 x, y, z 쌍을 구하라.
미지수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고 자연수 조건. 이게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등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뭐, x가 이제 크기 비교를 먼저 하고 이제 해서 그런 거죠. x 예를 들어서 y, z가 두냐, 보시는 거죠. 부등식으로 이렇게 x를. 그러면 x와 y와 z를 3개 더한 것하고 x만 3개 더한 것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거나 같더라. z만 3개 더한 것. z만 3개 더한 것이 가장 크게 되겠죠. x와 z 3개 더한 것보다 z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되겠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 부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 y가 3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자연수상에서 구해낼 수 있잖아요. 곱해서 3 이하가 되는 자연수 1, 3, 3, 1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연수 조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이 부등식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조건은 이제 딱 자연수 조건 나왔다고 하면 조금 특히 부정방정식에서는 좀 긴장할 필요가 있으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수 조건은 오히려 수익 관계 줄어들면 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보면은, 자연수라고 했지만, 다행히 이 경우는 이제 이런 부등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로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쌤이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일단 얘는 x 곱하기 y가 되면 되는 거. 마이너스 2x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필요하겠죠.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 필요하겠죠. 그죠? 8이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 2밖에 없어요. 양 6을 더해서 오른쪽 얼마? 6을 더했다. 다시 한번 곱에 주의해서 x의 인수분해 될 것이며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 필요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필요하고 곱하면 8이잖아요. 2밖에 없더라. 양변 더하기 곱하기 6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인수분해 시키죠. 그러면 x-4에다가 y-2가 얼마 되더라? 수수 되더라. 곱해서 6이 되는 이제 수를 찾아내는 여기서 x하고 y가 자연수지 x 빼기 4는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쌍들을 찾으면 돼요. 6 되는 거고 해서 뭐 1이고 6이고 2고 3이고 3이고 2고 이제 다 뿔만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가능하면은 경우를 좀 줄여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때 이제 항상 좀 살펴야 될 게 홀짝에 좀 줄이려면 훨씬 경우를 줄일 수 있거든요. 짝수잖아요, 짝수. 그리고 빼기 4 빼기 2. 얘네들이 만약에 홀수라고 하면 둘 다 홀수 되잖아요, 그죠? 될 수 없잖아요, 그죠? 홀수는 짝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홀수 이런 것들은 이제, 둘 다 홀수 되는 건 없네? 그럼 다 되겠네? 다 된다, 그죠?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9는 안 되지. 사인 굉장히 많네, 이거? 몇 쌍입니까? 4쌍밖에 없네? 마이너스 안 되나? 안 되고. 이만 되잖아. 자연수도 방정했어. 아니, 그러니까, 자연수인데, 얘는 음수 되잖아. 마이너스 2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건 인양수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번은 또 좀 다르죠, 그죠? 3x 플러스 y. 그냥 필모대로 보면 그냥 x, y 그냥 대입을 시키면 되는데, 3x 플러스 5y는 90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3과 5가 서로 수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해가지고, 뭐, 3x는 요로 나눠주면은 얼마 됩니까? 이것이. 뭔가요? 3과 5가 서로 소기 때문에 x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다? 5의 배수가 되는 수밖에 없다. 네. 오른쪽이 5의 배수니까 3에서는 죽었다기에는 5의 배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죠? x는 5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5, 10, 15, 20 이렇게 넣어주면은 훨씬 더 경우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1, 2, 3, 4 수식하게 다 넣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y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y를 고쳐보면은 푸시면 3x니까 3을 붙여주면은 역시 이제 y는 얼마의 배수? 3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5의 배수만 대입시켜보고 y는 3의 배수를 대입시켜서 가능한 90을 만드는. 그래서 90 한다라고 하면 x를 우리는 5l y를 두고 계산하면 훨씬 좀 더 범위를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봐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실수조건이고 실수조건.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y제곱 플러스 2 8x4 x 이걸 실수야. 이거 문자 x의 두 개인데 식은 하나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제곱으로 만들기가 좀 x제곱 하면 y 제곱에 4x 제곱에 y 제곱에 이렇게 됐네. 그죠? 상수항을 자 얘는 이제 좀 나눠봐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완전제곱 플러스 4를 다 가져가 보죠. 그 다음 플러스 4x제곱 4x를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8xy를 마이너스 4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이제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시켜서 그러면 앞에 세 개 항이 xy 마이너스 되고 뒤에 세 개 항이 이제 둘 다 제곱가 돼야 되니까 xy는 2가 되고 y는 대입시켜서 xy 쌍을 각각 구해주면은 방정식이 되시겠다. 때가 좀 많겠네요. 자, 이건 계획을 5월 말까지 해서 좀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두 챕터씩 어차피 뭐 이론 설명할 게 별로 없는 방정식 아니라서 좀 이론 설명할 건 제일 마지막에 여러 가지 방정식 아까 얘기한 산수대화 나오고 정리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하고 나머지 같은 뭐 중등과 다 겹치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두 챕터씩 계속 13, 14, 그 다음 15, 16, 17, 18, 그 다음에 마지막 때 19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